드디어 3탄, 네.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난 버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뭔가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거 여기서 직접 이 시트를 열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뭔가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예를 들어 해야 하나? 뭐 그런 게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열어보기 좀 힘들 수도 있고, 그죠? 핸드폰에서 뭔가 딱 입력하고, 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은 사실 이런 걸 뭐 자동화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결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했던 이 두 개의 시트는 자 일단은 약간의 연습용으로 잠시 내려두고, 지금부터는 뭘 해볼 거냐 하면은 그 앱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한 앱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외부에서 스마트폰만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또는 용돈 같은 것들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신규로 새롭게 또 하나를 만들 거예요. 신규 하시고 여기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더보기 누르면은 또 여기도 안 보일 수도 있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점 9개 있죠. 여기서 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 내리면 요거 이렇게 폼스라고 있습니다. 구글 폼스. 요거. 자, 천천히 한번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폼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플러스, 예, 플러스라고 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생성형 AI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그냥 생성형 AI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용돈 관리와 투두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폼, 설문 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사실 저는 여기에 약간의 대상을 좀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용, 이 말은 주로 고등학생이 사용할 거야. 뭐 등등, 또는 예를 들어 저는 직장인이 사용할 거야 라든지, 약간은 조금 대상을 조금만이라도 더 해주면 얘가 그래도 거기에 좀 가깝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직장인이면 얘가 이제 비목 자체를 뭐 급여 뭐 이렇게 뜰 거고,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 급여보다는 용돈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일단 만들기 하고 계속 얘기할게요. 조금 더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다 빨리 만들어줬네요. 그죠? 했더니 한번 볼게요. 얘가 청소년 용돈 및 할 일 관리 플래너. 오, 좋아요. 플래너. 플래너 좋네요. 그리고 이름을 적고, 뭐 내가 쓸 거니까 사실 이름은 꼭 적진 않아도 돼요. 근데 요런 거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하고 이거 자체를 링크를 복사해서 따로 복사본은, 그러니까 내 걸 주면 안 되겠죠. 나랑 똑같은 링크면 걔도 적고 나도 적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본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달 용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 이거는 조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한 약간 정리를 하는 형태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이 상태로 양식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 내용들이 그대로 조금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요거는 사실은 그
한 달, 일주일 또는 성찰할 때 쓰면 될 것 같고,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계속 쓸 거라면 상관이 없고요. 계속 쓸 게 아니라면 휴지통으로 버려버리세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덜 헷갈려요. 자, 그래서 다시, 용돈을, 용돈 수입, 지출을 관리, 이게 설문이라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그, 제가 이걸 쓰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뭔가 수입이나 지출이 있을 때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좀 간편하게 입력하고 그 데이터들이 어디 쌓이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 구글 폼을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원래 구글 폼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미 용돈을 뭐 쓰고 있고 그걸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설문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준 것 자체가 그래서 어땠어요? 그 좀 우리가 하는 방향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용돈을 용돈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줘 라든지 일단 제가 투두리스트랑 좀 이거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자, 만들기. 이번에는 아예 내가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입력, 수입이니 지출이니, 그리고 뭐 카테고리는 뭐 어떤 종류니, 금액은 어떠니,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돈을 썼다면 너 어떤 형태로 돈을 썼니? 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썼어. 쓰자마자 성찰을 하게 만드네요. 그죠? 그리고 뭐 특별히 메모할 게 있다면 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내가 좀 어떤 쪽으로 집중해서 관리할지. 근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틀이 나와요. 이 기본 틀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기본 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이렇게 시트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질문이 아니고 1, 구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용돈 플래너. 아까 이제 플래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옵션 1에 우리 보통 지출이 좀 더 아닌가? 지출, 수입 두 개로 일단 구분해 볼게요. 크게 우리는 그죠? 지출 아니면 수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까지 해볼까요? 투두 그죠? 크게 세 개로 좀 구분해 보려고요. 지출을 입력하는 창 따로, 수입을 입력하는 창 따로,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뭔가 기록하는 창 따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분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만 한다고 구분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같은 설문지 아니지만 방이 3개예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섹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섹션에서 섹션 2 얘는 지출에 대한 섹션이고 또 섹션을 추가하면은 얘는 수입에 저 순서대로 제가 적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섹션이고 세 번째는 투두에 대한 섹션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모든 그 내가 기록할 걸 만들어 놓지만 들어갈 때마다 수입, 지출, 투두 다 보이면 불편하니까 아예 방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고 이 구분을 할 수 있게 여기서도 역시 점점점 요 점점점 점점점을 들어가면은 여기에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즉
지출을 클릭하면 바로 지출 섹션으로 가게, 수입을 클릭하면 수입으로 가게, 그 섹션을 이동하는 걸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 여기서 우리 아까 만들었죠. 지출, 수입, 투두 되셨어요? 네, 이렇게 섹션을 구분하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지출에 가서, 그죠? 지출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문항을, 지출과 관련된 문항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모두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플러스로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이구, 예. 제가 이 펜을 나왔다, 숨었다 하면서 여기 단축키를 써서 자꾸 쓸데없는 게 입력이 되는데, 조금 불편해도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지출이니까 일단은 뭐 작성하는 날짜 같은 거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방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날짜라고 하면 얘가 문항 종류를 가장 가까운, 내가 적은 이 문항 질문과 유사하게 날짜로 얘가 바로 탁 이렇게 바꿔주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월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꼭 날짜를 적게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설문을 여기서 하면은 날짜는 그 내가 지금 작성한 날짜가 그 자동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용돈기 입장에 어제 걸 적어야 돼. 어제 쓴 걸 적어야 되면 날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항목을 넣어 놓지만 굳이 필수는 아니어도 된다. 물론 난 적을 거야 하면 필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날짜 적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카테고리를 해야겠죠. 카테고리란 말은 예를 들면 이게 식비인지 뭐 교통비인지 엔터 치면 됩니다.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건지, 또 뭐 있죠? 문화생활. 우리 영화 보고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이후에도 수정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해서 쓰면서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또 하나만 더 할까요? 또 뭐 있지? 주로 여러분들이 식비, 교통비, 제가 이렇게 막 주저리 쓸데없는 말 할 때 그때 막 작업을 하시면 돼요. 혹시 놓친 게 있다면. 자, 없으면 X 이렇게. 자, 그럼 전 4개 정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금액이 필요하겠죠. 자, 금액은 그죠,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바뀌죠. 금액은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좀 상세 내역을 적고 싶어, 내역. 근데 뭐 금액 적고 조금은 내역을 요것도 단답형이면 좋겠죠. 뭐 제가 아까도 짬뽕 먹는다고 했지만 짬뽕 먹은 식당 이름을 적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그 다음에 금액 적었고, 그리고 이게 지출이니까 우리가 결제를 뭘로 했는지, 그 결제 방법, 뭐 이것도 여러분들의 편에 따라서 하면 돼요. 뭐 현금일 수도 있고 체크 카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카카오페이 일 수도 있고 엄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저는 네이버 페이도 많이 쓰는데 네이버 페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쓰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객관식 질문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되는 건 객관식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 체크박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쓰다 보니까 현금이랑 두 개를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00원 중에 나 지금 현금 3,000원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기 싫어서 이걸 쓰고 싶어. 그럼 현금 3,000원을 내고 뭐 체크카드를 7,000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기타도 하나 넣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럴 때는 체크박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모두 다 당연히 우리가 그 내역은 사실은 내가 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니까 필수를 안 하는데, 카테고리나 금액이랑 이런 건 당연히 필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또 적어 봅니다. 자, 그리고 수입에서도 이제 해볼게요. 수입에서도 1, 9분.
뭐 그게 용돈인지 매달 받는 예를 들어 용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바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기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여기도 금액은 당연히 이렇게 단답형 이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섹션 3, 섹션 4 투두 리스트에 가서는, 자, 여기서도 플러스, 이것도 내가 그 옵션 자체를 조금 여기서도 구분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도 뭔가 나의 취미 종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공부나 뭐 그런 뭐 이런 종류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취미면 만약에 내가 뭐 또는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제가 요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제가 좀 투두리스트에서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자, 만약에 취미에 왔다. 그럼 취미 중에서 뭐 걷기. 이거 조금 그런가요? 그 취미 리스트가 좀 있어야겠죠. 요거는 이제 어쩌면은 체크박스 여기서 나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내가 꼭 해야 될 게 그 걷기 뛰기, 걷기 30분 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 한 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일단 해볼게요. 투두는 각자가 조금 고민을 좀 해서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제 요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지 볼게요. 우선 여기 눈을 보면 여기 미리 보기긴 하거든요. 미리 보기로 우리 지출이라고 하면 지출로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출이 끝났으면 끝내야 되는데 또 다음으로 간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뭘 하나 덜 했구나. 미리 보기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섹션 2에서 모든 그 나의 작업을 끝냈다면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끝, 설문지 제출. 그죠? 투두하고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도 하고 제출해야 되고, 저 뭐 잘못했나요? 한번 용돈 플랜은 제출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다음 섹션으로 여기서 고른 걸로 가야 되고, 섹션 2가 끝나면 설문 제출, 그 수입 다 했으면 설문 제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미리 보기 가볼게요. 그럼 지출에 갔어. 그럼 지출에 이런 걸 막 다 적었어. 그러면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없네?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핸드폰에서 쉽게 쓰고 싶다라고 했던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시라는 걸 해줘야 돼요. 게시. 그래야 다른 데서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를 하면은 이렇게 그 링크가 나와요. 링크. 그래서 제가 짧은 단축으로 일단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길이 주소가 조금 짧아집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탭 눌러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이 주소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인 거예요. 제가 수입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좀 짧아서 용돈이고 5만원 제출.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 엑셀 시트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할 게 여기 지금 만들던 우리 이거 용돈 플래너로 제목을 이렇게 조금 고쳐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은 응답 1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 할 때마다 컴퓨터에 와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게시된 그 링크 있죠. 그 링크를 지금 빠르게 가서, 자, 여기
플러스에 가서 요것도 비틀리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틀리 가서 처음 거 연결하고 요거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구글 계정으로 그대로 계속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닫기 하고 무료 버전에서 우리가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됐어요. 자, continue 라고 하고, 네, continue 우리는 뭔가 업그레이드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긴 영어 주소를 이렇게 짧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create a short link 여기에 한번 들어갑니다.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에서 링크 여기서 퀵 링크 퀵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주소를 해주지 않고 얘가 임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서 링크라는 걸 새로 들어와요. 새로 들어와서 create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좀 전에 우리 긴 거 복사해 놓은 거 있죠? 혹시 복사해 놓은 걸 놓쳤다면 여기 다시 와서 요거 있죠? 요거 사람 링크 여기서 링크 복사 요거 하면 됩니다. 자 어디 갔죠? 비틀리 그래서 여기 왔어. 그리고 요 주소는 공통이에요. 근데 요 뒤에다가는 내가 적을 수 있어. 자기 이름으로 해도 돼요. 한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용돈 배진아 이렇게 요게 이름이에요. 요게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미 있는 게 있다면 여기에 그 빨간 줄로 이미 존재한다라든지 또는 이름은 못 써라든지 그런 게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요걸 그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create your link 라고 하면은 요렇게 지금 나의 용돈을 입력할 수 있는 링크가 생긴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쓰실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글 같은 데 있죠. 구글 같은 데다가 제가 저거 그대로 입력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bit.ly 하고 용돈 배진아 이렇게 이게 좀 보이나요? 어때요? 이렇게 요 구글 제가 주소에다가 지금 크롬 그죠? 크롬의 그 검색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그 검색처럼 찾기라는 걸 하면은 자, 잠깐만요. 아유, 제가 잘못 적었네요. bit인데, 그죠? bit. 완전 잘못 적었네. ly라고 해서 다시 요 주소를 이 주소대로 다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요렇게 여기로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제가 하나만 또 지출을 하나만 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저기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좀 써야 되니까 식비 만원 그 다음에 결제 방법 뭐 현금 이렇게 하고 제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이렇게 하면은 할 때마다 내가 또 주소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오른쪽에 점점점 3개 보이죠? 제일 위에. 그래서 점점점을 누르면은 그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또 보여요. 홈 화면에 추가. 그래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면은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름도 적으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추가. 그냥 저는 그대로 할게요. 홈 화면에 추가라고 해서 하면은 아이콘을 추가했다라고 나오고 얘가 이렇게 지금 보라색 보이죠? 제일 윗줄에. 이건 제가 지금 여기로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내가 어딘가서 용돈을 받거나 쓰거나 하면 이거 클릭해서 바로 설문 형태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따라 하고 계실까요? 제가 조금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민폐여서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일단 닫을게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렇게 여기 와서 보면은 내가 만든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버전에서는 10개인지 지금 5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달에 5개 정도에서 10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 와 볼게요.
원래 만들었던 이 용돈 플래너에 와보면 제가 좀 전에 핸드폰으로도 하나 더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2개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통계처럼 보는 거고 우리가 이걸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요거예요. 시트의 연결. 시트의 연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요거 용돈 플래너로 해서 시트를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만들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시트로 딱 나오죠. 요 용돈 플래너가. 그럼 여기에 계속 많은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여기 누구죠? 재미날 눌러서 내가 쌓인 걸 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눌러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7월 분석.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7월, 8월 계속 데이터를 쌓겠죠? 그러면은 7월 말에 이제 7월 분석이라는 사이트에 여기에 딱 가서 페이지에 가서 요것도 이름을 조금 간편하게 고칠게요. 요게 원본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쓴 모든 내용들이 적히는 원본 파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원본 시트에서 7월 수입 지출 현황 분석해줘 를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다 적는데 7월에다가 분석해서 7월 분석 시트에 추가해줘. 이렇게. 그죠? 제가 이름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고 한 게 원본이라는 시트에서 거기 보면 7월에 있는 그 수익과 지출 현황이 있겠죠? 그걸 분석한 다음에 7월 분석이라는 시트에 추가해줘 라고 한 거예요. 요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계속 내가 쓰고 뭔가 할 일 같은 걸 계속 메모를 하고 메모해서 전송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다 쌓이고 그리고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게 일주일 단위가 됐건 뭐 한 달 단위가 됐건 아마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매달 용돈 기입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용돈을 주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께 또는 뭔가 용돈을 타는 입장에서 내가 전달에 쓴 걸 제출해야만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걸 탁 드리면 좋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체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용돈을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용돈을 주면서도 뿌듯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꼭 테스트 해보시고요. 이거밖에 없어서 얘가 지금 분석할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그래도 나름 얘가 분석은 해줬어요, 지금. 네. 하고, 그리고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단순히 지금 얘한테 분석해줘 이거 말고 얘를 이 데이터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엑셀과 관련한 또 영상도 또 추후에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약속드리면서 일단 3탄 네. 3탄 영상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요런 구글 폼을 한번 차근차근 만드셔서 그 게시한 걸 링크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넣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거고 그걸로 나는 분석도 해보고 그런 것까지 한번 꼭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한테 꼭 필요한 걸 먼저 만들어 쓰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생성형의 AI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이건 누구나 꼭 하실 것 같아서 해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었어요. 네, 3탄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편집 조금 하고 점심 먹으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